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정과목 학습 등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하고 있는 교육 유튜버 스카이쌤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재원 준비를 위한 교재와 면접 준비까지 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교재 학습이 엄마표나 지표로 가능해서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교육비를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영재원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 교재를 통해 과학과 수학 실력 향상을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교재는 영재교육원 영재성 검사 창의력 문제 해결력 평가 대비서인데요. 시대교육 출판사의 안쌤 스팀 창의사고력 과학, 수학, 백제, 초등 1, 2학년 용이에요. 1, 2학년 용이지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용해도 돼요. 제가 4년 정도 교육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높은 학년인데 안쌤 백제 교재에 1, 2학년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을 수십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도 받았어요. 안쌤 백제 교재 1, 2학년용은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고요. 만약 3, 4학년이라면 이 교재를 면접용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안쌤 백제의 3학년에서 6학년 교재 구성은 면접용으로 활용하기엔 좀 부적합해서요. 다른 학년 교재 구성과 면접까지 되는 학습법은 곧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제 아이가 영재원 준비 시 사용한 교재를 말씀드리는데요. 과학 영재와 수학 영재, 융합 영재를 지원한다면 이 교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과학, 수학, 백제, 초등 1, 2학년 교재의 구성을 알아보고요. 다른 학년용 교재와도 비교를 할게요. 세 번째로 영재원 면접까지 대비하는 학습법과 코칭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이니 놓치지 마세요. 제 아이가 이 학습법으로 면접 준비까지 해서요. 영재원 선생님에게 면접을 잘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학습법과 코칭법을 알아본 뒤 면접까지 대비하는 학습법과 코칭법을 따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 아이가 영재원 준비 시 사용한 교재. 제 아이가 3학년 때 영재원 준비를 하며 사용한 교재라 학년이 더 높다면 더 높은 단계의 교재를 풀면 됩니다. 이제 교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과학 백제 초등 1, 2학년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 초등 3, 4학년 용이에요. 아이의 지원 분야가 수학이라면 백제 수학으로 풀면 되고요. 융합이라면 둘 다 풀면 좋을 겁니다. 아이가 5, 6학년이라면 백제 5, 6학년 용으로 풀면 되겠죠? 세 번째로 영재 창의력쌤 2, 3학년 용이고요. 이 교재도 아이의 학년에 맞게 풀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인데요. 제 아이가 풀었던 영재성 검사 모의고사 문제집은 절판이 되어서요. 안쌤의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 교재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수학 영재라면 과학 대신 수학으로 풀고요. 융합이라면 수학과 과학 둘 다를 풀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학년에 맞게 단계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아이와 생전 트러블이 없었는데요. 영재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크게 한번 마찰이 있었어요. 영재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둘 다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의 영재원 합격 소식을 듣고 합격이 기쁜 것보다 사실 한동안은 영재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게 더 기뻤어요. 1년 동안 이 교재를 전부 다 진행하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그러니 영재교육원 준비 교재를 미리미리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1년이 아니라 1년 반 이상의 여유를 두고 영재원 대비 교재를 풀게 하면 저희처럼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안쌤 백제 초등 1, 2학년용 교재 구성 설명과 다른 학년용과의 비교. 안쌤 백제 교재 구성을 알아야 학습법과 코칭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요. 교재 구성을 알아볼게요. 참고로 과학편과 수학편의 구성이 비슷해서요. 과학편을 알아볼게요. 처음에 기출문제가 10문제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유형 정도만 살펴보고 막판에 풀면 좋을 거예요. 이 교재는 크게 1편과 2편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편이 메인인데 창의사고력, 실력 다지기 백제가 있어요.
생명과 물질, 에너지, 지구과학, 융합 문제가 각각 20문제씩 있어서 총 100문제예요. 이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한 문제당 총 2페이지고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끄는 내용 설명과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당 소문제가 3문제 정도인데요. 제 아이가 푼 교재 영상을 보세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아서요. 제 아이의 경우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는 과학 관련 독서를 많이 한 상태라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하단에는 핵심 이론과 용어풀이가 있는데요. 문제 풀이 시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한 거예요. 잠깐 3, 4학년용 교재를 살펴볼게요. 1, 2학년용과는 다르게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지 않고요. 실험에 관한 문제나 단순히 문제만 있어요. 3학년용부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어서요. 면접용으로 활용하기엔 1, 2학년용이 낫겠죠. 이 편은 도전 스팀 창의 탐구력인데요. 총 4가지 주제로 한 주제당 6, 7쪽 정도 돼요. 구성은 내용 설명이 있고요. 주제 탐구를 위한 발문이 있고 활동과 탐구 보고서가 있어요. 교재에 QR코드가 있는데요. 과학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제 아이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은 다 풀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정답 및 해설인데요. 재미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이 자세한 편이에요. 영재원 면접까지 대비하는 학습법과 코칭법. 전반적인 학습법과 코칭법을 우선 알아본 뒤 면접까지 대비하는 학습법과 코칭법을 따로 알아볼게요. 전반적인 학습법과 코칭법. 첫 번째로 학습 분량의 경우 제 아이는 교재의 메인인 백제가 있는 1편의 경우 주중에 하루 2개씩 학습했는데요. 총 100문제라 10주 만에 끝내고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주중에 매일 2개씩 학습을 하니까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처럼 촉박하게 준비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준비해서 주중에 10개보다 더 적게 학습시키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영재원 대비 교재 학습 시 내용 설명 부분을 읽으며 중요하거나 모르는 부분에 밑줄을 쳐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복습이나 면접 대비 학습 시 활용해요. 세 번째로 아이가 문제를 풀기 어려워한다면 동영상 강의나 부모의 설명을 듣거나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여 찾아본 뒤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이 교재에 유료 동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재의 내용과 답지 해설이 자세해서요. 엄마표나 지표가 가능할 정도예요. 제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남편이나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설명이 정 힘드시면 유료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 아이가 모르는 것을 찾은 뒤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도 좋아요. 전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이 방법을 했는데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본 뒤 또 모르는 게 생기면 또다시 찾아보는 이런 학습 방법을 아이가 배우게 되어서 좋았어요. 네 번째로 아이가 문제를 풀고 나면 엄마나 아이가 채점을 하고요. 아까 답지가 자세하다고 했죠. 답지를 보며 중요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을 밑줄치게 했어요. 내용 설명이 없는 내용이 답지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면접 대비 학습 시 밑줄 친 부분을 활용했고요. 복습할 때도 다시 보게 했어요. 면접까지 대비하는 학습법과 코칭법. 이제 가장 중요한 면접까지 되는 학습법과 코칭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하루에 2문제씩 공부한다고 했죠. 그 2문제를 공부한 뒤 저한테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내용 설명과 답지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했고요. 교재 하단에 있는 핵심 이론과 용어 설명은 거의 다 암기시켰어요. 핵심 이론과 용어는 지필 시험을 볼 때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교재를 읽어보고 아이가 틀리게 말하나 확인했어요. 이때 딱 봐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할 것이 별로 없다면 그냥 핵심 이론 정도만 암기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 학습 초반부터 바로 설명하라고 하면 아이가 힘들어해서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말로 설명하는 것 대신 글로 적게 했는데요. 초반에는 단 몇 줄이었다면 점점 쓰는 줄수를 늘려주세요. 이때 아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도 더해서 설명하면 좋다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쓰는 것에 제법 적응을 했다면 말로 하는 시험을 보는데요. 계속 말로만 시험을 보면 아이가 힘들어해서요. 말로 하는 시험과 쓰는 시험을 병행하다가 막판에는 말하기 위주로만 했어요. 세 번째로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사실 면접 문제의 수준은 교재 수준이 아니에요. 제 아이는 영재원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1까지 다녀서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요. 면접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수준 높은 독서가 밑바탕이 되어야 그나마 대답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 책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안센 백제 교재로 면접 같은 말하기 연습을 시키는 건 GP 시험에서 기본 개념 정도는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해서 개념을 말할 정도로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양시켜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면접 문제를 받고 구상 시간이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멘탈과 자신감이 있어야 순간적으로 집중을 잘 해서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아이의 멘탈을 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세요. 문제가 어려워서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자세를 중점적으로 코치해도 좋아요. 아이가 말을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목소리 크기, 아이 컨택트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세요. 부모님이 돌발 질문으로 아이를 당황하게 만들어 헤쳐나가는 연습을 하게 해도 좋아요. 아마 아이는 면접 문제를 받고요, 당황할 거거든요. 제 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영재교육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재원 자소서 영상이 필요하시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